네,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에 네, 이거 뭐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사진, 이건 누군가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10년 전에 찍은 아마 후보자 때 우리가 뭐 선거 7차례 나가면서 사진도 무지하게 찍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복부인 같다,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 사진을 쓰면서 헤어스타일도 이 사진에 맞췄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저와 함께 안방을 쓰고 있는, 침실을 쓰고 있는 영어로는 룸메이트 스테파니 장의 휴먼 라이브러리. 제목은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그래서 우리 임원 형제님께서 And now 그래서 my way다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현재 교육위원으로 재선에 작년에 당당히 성공했습니다만 작년 봄 민주당 예비선거에 38표 차로 불법 선거했다는 의혹으로 MBC 지상파 뉴스에 2번이나 나온 경력을 가진 스테파니 장이 올해 다시 11월 1일 본선거에 당을 확 바꿔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분이 공화당은 국민의 짐이랑 비슷한 당 아닌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본인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테파니 장 자매님 저랑 마이크를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크린샷을 끄고 마이크로 저 마이크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나누신 이 본문 말씀이 저는 아주 다르게 평생 해석하고 살아왔고요. 사실은 나의 길을 가련다가 그 같은 텍스트에 의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하게 반전의 반전을 듣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뻤지만 그렇게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됐고 오늘은 제가 왜 우리 고정적인 이 성경 해석학에 따라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길을 가게 됐는지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달란트 비유를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한 19살, 제가 19살 때 미국에 왔는데요. 영어를 보니까 탤런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떤 돈의 단위로 생각한 것보다는 우리의 그 재능. 그래서 제가 아까 임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이제 23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SAT 수학을 아이들을 23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을 했고 또 칼리지 카운슬링이라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 상담 교사죠. 그리고 또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학 상담 교사로 또 생활 상담 교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학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제가 원래는 19살 때 미국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왔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 둘과 이렇게 딸 셋 가지신 부모님이 이제 이민 오셨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민 부모님이 오시면 이제 1세대입니다. 이민 1세대. 그리고 저희 같이 이렇게 도롱도롱 매달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온 애들은 1.5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낳은 아이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2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이 낳은 아이들이 3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국 이민 역사, 한인 이민 역사가 10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위에 3세들을 제가 곧잘 보게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이제 이민 3세대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살 때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학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1년 다녔는데,
1학년 때 기억나는 거는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거 하고 이제 양장점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가 옷을 맞춰서 이렇게 입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핸드백을 한쪽에 메고 이렇게 학교에서 뭐 대학 국어, 뭐 대학 수학, 뭐 대학 철학 이런 책 두 권을 이렇게 딱 끼고 막 뾰족구두를 신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의 대학 생활의 추억입니다. 근데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제가 2월 달에 미국을 왔는데 케네디 공항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요. 저희가 오던 날 비행기가 원래 새벽 1시쯤 도착해야 되는데 한 새벽 3시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마중하러 오셨던 그 가족분 어르신 두 분께서 공항에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 뉴욕이라는 데를 케네디 공항에서 이제 퀸즈로 오는데 가로등이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에는 가로등이 다 하얀색인데 미국은 이제 케네디 공항에서 그 퀸즈로 오는 동안에 한 40분, 50분 정도 차가 오는데 길이 다 가로등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눈이 가득 쌓인 길에 노란 가로등을 이제 가로지르면서 저희 동생들하고 셋이서 너무 이제 들뜨고 야, 어떻게 미국에는 가로등이 노란색이다. 막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이제 제가 오자마자 일주일 딱 있다가요. 야채 가게에 이제 캐시어로 나가게 됐어요. 저희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원래 장로교를 다녔는데 저희들을 집으로 처음 데려가신 분들이 감리교인들이셨어요. 그래서 뉴욕 감리교회라고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뉴욕에서 한인 교회 중에. 그래서 이제 그냥 얼떨결에 뉴욕 감리교회를 다 가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감리교인이 되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자마이카라는 데 가면 이제 자마이카에서 이민 온 흑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브루클린하고 퀸즈라는 데가 이렇게 경계선에 자마이카가 있는데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자마이카라는 데서 흑인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아주 큰 대형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제가 미국 와서 딱 일주일 있다가 영어 굿모닝 이런 것도 못하는데 무조건 그 장로님,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미국 생활에 바로 이제 투입. 너는 다 컸으니까 19살이나 됐으니까 이제 야채 가게 나와라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제가 일주일 있다가요. 서브웨이 타는 거 한 가지 배워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서브웨이는 지하철을 지상철이에요. 그래서 그걸 2번 갈아타고 이제 그 자마이카라는 데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한 달쯤 됐는데 거기에 매니저님이 뭐를 훔쳐가던 그 흑인 아주 젊은 커플들하고 싸움이 났는데 밀고 닥치고 이렇게 뭐 당기고 하다가 이 여자가 한 20몇 살 먹은 흑인 여자가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아기가 있는데 이제 아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그 집이 제가 그 한 달 일한 그 집이 미국의 최초의 한흑 갈등 1호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도 못하죠.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일주일 만에 나갔는데 한 달쯤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난리가 거기 가게에서 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게 장로님의 그러니까 사모님 권사님이 제가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캐시대를 바깥에다가 길거리에 내놓고 이제 흑인들이 한 500명쯤 와서 막 거기서 데모를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가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보이콧을 시키면서 이제 이 가게에서 물건 사지 마라 막 하시는데 저를 보고 책상을 하나 들고 그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19살 먹은 한국에서 이제 금방 온 지 한 달 되는 애가 성경책을 펴놓고 종일 울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 흑인들은 뭐라고 막 거기서 한 수백 명이 달려와서 길을 다 막고 막 데모를 하는데, 근데 다행한 게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이 지혜가 있으셨던 게 제가 너무 조그만 애가 거기서 성경책을 펴놓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다른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뭐 가게 안에 막 이렇게 뭐 들어온다든지 무슨 뭘 던진다든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아주 미국 생활이라는 것을 이민 생활을 그렇게 아주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주 식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경험을 하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살면 이제 제가 이런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SL 클래스를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 2년 걸렸습니다. 이제 대학생으로서 준비가 되기까지. 그랬는데 이제 대학 그 ESL 코스를 좀 거의 다 마쳤는데 대학을 진학하려니까 이제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47이셨고 엄마가 45, 제가 19, 제 동생 17, 막내가 11살 이렇게 저희가 왔는데 제가 이제 여행사에서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 채용이 돼가지고 여행사에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에 있는 여행사에서 1년을 일을 하고 그 연봉을 모아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23살에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ESL 과정 끝나고 이제 23살에 이제 제가 NYU 상과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1학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27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를 제가 이제 파트너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화 여행사라고 한국에서 이제 이화여대 불문과 나오신 분이 사장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파트너로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를 여행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에 있는 여행사, 이화 여행사, 또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아리랑 여행사 이렇게 두 군데서 이제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이주를 했다가 이제 저희 꼬마 때문에 봉은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이제 제가 한 1년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사가 이렇게 재밌구나. 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 쪽 일을 할 걸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미국 와서 다시 이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수학 교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달란트 얘기를 왜 잠깐 들었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정치를 한다. 제가 뭐 막 선거에 나가서 캠페인을 한다. 이런 걸 상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2004년도부터 SAT 학원을 열고 이제 제가 그 교육 컨설턴트로 학생들을 이제 뭐 좋은 학교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게 됐는데 그 동네에 있는 교육감이 저희 동네예요. 저를 보더니 아우 스테파니는 영어가 되니까 한국 엄마들이나 학생들 중에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 중간 역할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한번 출마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고 결격 사유가 있는데 출마를 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3번을 하게 됐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지고 또 버겐 카운티라는 데서도 졌습니다. 그래서 뉴하게 뉴저지 코트로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이긴 건 뉴저지 대법원에서. 그래서 제 이름이 투표 용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9군데 투표소에서 제가 다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우편 투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재자 투표라고도 하고 우편 투표라고 하는데 집에 주소지는 돼 있지만 학생들처럼 다른 장소에 가서 공부하거나 타지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투표 용지를 받아서 자기가 투표해서 보내면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투표 시스템의 가장 큰 비리라든지 부정 투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편 투표 결과로 제가 4표가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해에 그런 경험이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기존 세력에 전혀 타협하지 않고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별똥별처럼 떨어져서 그냥 혼자 인디펜던트로 아무 생각 없이 출마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거세게 저를 막은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별똥별인지 이렇게 된 거고 우리한테 상의 없고 줄 서기에 완전히 아무 이런 아이디어 없이 자기 혼자 나와서 이렇게 출마를 했으니 사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당차고 당돌한 후보가 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달란트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정영민 형제님과 이렇게 이제 학원을 차려서 운영을 하면서 정영민 형제님은 영어를 저는 수학을 이렇게 이제 맡아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됐는데 좋은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 보딩 스쿨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어떤 뭐 필립스 아카데미 무슨 초트 로즈메리 홀 뭐 세인 무슨 세인 존스 세인 폴 스쿨 이런데 학생들을 보내게 됐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또 콜롬비아 대학이나 뭐 예일이나 하버드나 이렇게 아이비리그 대학들로 또 나중에 진출하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미국 내에서 주류 활동을 하는 것을 아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가 1.5세지만 이 아이들이 이 사회 내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누군가가 약간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롤 모델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다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딩스쿨 가는 사람은 이 전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5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500명, 그러니까 70억 분의 500명. 그 확률을 계산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의 숫자다. 저는 모든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전 세계의 0.0001%라면 이 세상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그런데 본인들이 각자 나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포지션이나 자기의 성공을 내 한 사람의 일신의 평안에 위해서 쓴다면 절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10억 또는 뭐 5억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재능이 기여되어야 한다. 늘 이렇게 좀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하나밖에 못 받았지만 제가 만약에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 그 몇 분의 1이라면 제가 그만큼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운은 정말 이탈리안 사람들이 마피아들이 이 타운에 다 와서 살게 된 타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욕에 그 리틀 이틀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차이나 타운 옆에 이탈리안 타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쫓겨가지고 뉴저지로 많이 이사 오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팰리세이드 파크라는 데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팰리세이드 파크의 역사를 보면 맨하탄에 일하던 그 노동자 계급, 이탈리안 노동자 계급 사람들이 여기서 버스를 타면 20분이면 맨하탄의 그 버스 터미널, 그 폴트 오토리티라고 그러는데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타운에서는
링컨 터널의 맨 마지막 제일 가까운 도시예요. 여기서 버스를 딱 타면 바로 링컨 터널을 통해서 맨하탄에 20분 만에 갑니다. 그리고 러시 아워 때는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가는 직행 버스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타운이에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대부분 여기 살았고 이 사람들이 100년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가 기득권이면서 모든 타운 행정이나 타운의 세금을 마피아식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이 타운의 행정관은 1년에 20만 7천 불이라는 본봉에 한 15만 불 정도의 그 패키지, 그러니까 뭐 자기 무슨 건강보험이나 이 사람은 1년에 57일을 놀아요. 근데 자기 생일도 유급 휴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15년 동안 행정관이었는데 5년 동안을 또 늘렸어요. 이번에 자기가 6명의 시의원 중에 4명이 한인인데 여기는 또 시장도 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자기를 만장일치가 아니면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은퇴를 해도 죽는 날까지 지금 받고 있는 본봉의 75%를 타운 세금에서 주도록 이렇게 모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군림하고 있는 그런 행정관이 이탈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은 정말 거의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또 이 타운에서 건물주 또는 주택의 오너들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0% 정도가 한인이세요. 그러니까 높은 타운의 세금 주택세를 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혜택이라는 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비리와 또 저희가 올 3월에 뉴저지 감사국에서 56페이지에 달하는 이 타운의 재정 비리에 관한 책자가 왔어요. 근데 타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타운에 이제 그게 오니까 이제 한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스탑 커럽션 그러니까 우리 타운의 비리 부패 방지 협회를 이제 한인들이 만드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이제 대변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이 56페이지를 놓고 막 타운하고 공방을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타운에서 우리가 알았다. 조사단을 조사서에 성행하는 내용을 조사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장님과 두 시의원과 타운 변호사가 4명이 합쳐서 석 달을 끙끙끙 하면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조사를 펼치고 인베스티게이트를 다 했다. 그래 놓고 반장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돈이 뭐 20만 불 비리에다가 뭐 다 합쳐서 한 100만 불을 이제 잘못 썼다고 막 이렇게 보고서가 비리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타운에서는 막상 우리가 다 찾아보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538불이 우리가 잘못 썼다. 10년 동안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치 체제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연방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Federal Government인데요. 연방정부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행정,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육, 경찰, 그다음에 운전면허, 그다음에 소방법 이런 법들은 각 주가 자기 주별로 따로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뉴저지주에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그 주법이 교통법이 뉴저지 교통법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마다 교육법이 다르고 경찰법이 다르고 운전법이 다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소방법이 다르고 뭐 많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들이 각 주가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주도 우리 타운에 그래서 여기 미국이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스루트라 그러는데 각 타운이 가장 센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 타운이 뭐 아무리 주에서 각 무슨 카운티가 어떻게 해야 되고 각 타운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내려와도 우리 타운이 행정관 하나를 내쫓으려면 우리는 6명의 시의원이 만장일치로밖에 못 내쫓는다. 이렇게 그 저희 타운법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스테이트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각 타운은 타운의 시의원들이 우리 타운의 법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저같이 당당하고 깨끗한 후보를 이제 시의원에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한인 시의원이 4명이 있어요. 지금 6명 중에. 그런데 그분들이 다 거수기들이고 그 요번에 2분의 남자분하고 제가 이제 3명이 다 한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팰리세이스 파크라는 데를 얘기를 누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인들끼리 아주 그냥 그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굉장히 이상한 수준 낮은 한인타운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해도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나은 한인들이 시의원이 되고 시의 행정을 이제 봐야 된다. 저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 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저는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이제 이 세상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 이민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그 아이들이 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미약 하나마 본보기가 된다.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